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금융교육, 시장 폭락의 기회 활용, 좋은 부채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에서 벗어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금융 문해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요사키는 특히 금은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며 이 자산들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부의 축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경제위기의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부를 일구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부자가 되는 3가지 요소.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는 실수, 시장의 폭락, 그리고 부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의 실패는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실수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 폭락을 기회로. 시장 폭락은 부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러한 시기를 활용하여 자산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워하고 투자에서 물러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이러한 시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3. 부채의 활용. 부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채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받아 자산을 구매하고 그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이는 좋은 부채가 됩니다. 따라서 부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의 한계. 기요사키가 주장하는 전통적인 재정관리 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라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테크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저축과 장기 투자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산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지만 기요사키의 원칙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도 부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삼으며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2. 1. 폭락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이 심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락시장은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비축하고 할인된 자산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락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락시장이란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폭락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의 자산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가 많습니다. 부자들의 투자 전략. 부자들은 폭락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비축하여 시장이 하락할 때 저렴한 가격의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는 시장이 폭락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할인된 부동산, 금, 은 등을 사기 위해 기다린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3. 폭락시장에서의 기회 포착. 폭락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투자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급락할 때 우량주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4. 체리피킹과 분산 투자. 체리피킹이란 좋은 투자 기회를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락 시장에서는 많은 자산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신중하게 선택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정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폭락에 대비하는 방법. 폭락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와 차트 독서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폭락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성적 투자자의 등장 시기가 폭락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로버트 기요사키의 투자 철학.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실수, 시장의 폭락, 부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수는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폭락 시장에서도 유효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락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부자들에게는 기회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지를 배우고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챕터 3. 부채의 힘과 부자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의 중요성.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합니다. 부채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부채,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부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부채의 긍정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적절히 관리된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 교육이 부족한 경우 부채는 중산층과 빈곤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문해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 문해력이 부족하면 부채로 인해 가난해지는 경로를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교육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의 방향은 다양합니다.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 강화, 온라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채는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을 통해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하며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챕터 4. 부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 1. 부자와 가난한 아버지의 교훈. 부자의 사고방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채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인보다는 전문 투자가로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가난한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반면 부자의 아버지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부채는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개념과 올바른 활용법. 부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법의 하나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러한 부채를 활용하여 비금전적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때 100% 자본이 아닌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생기게 되어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채의 활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부채를 통한 투자 사례. 부채를 활용한 투자 성공 사례 중 하나는 기요사키 자신이 경험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90일 동안 100개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마우이섬 해변 옆 콘도를 18,000달러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통해 조달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 그는 부채를 활용하여 비과세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부채를 통해 생성된 수익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무한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기요사키는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4. 부채의 장점과 위험성. 부채를 활용하는 것은 장점과 함께 위험도 수반합니다. 장점으로는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값이 상승할 경우 초기 투자금이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활용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과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현재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투자할 자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지역 시장의 동향,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부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6. 부채 활용의 성공적인 투자자로 가는 길. 부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토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부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은 단순한 자산 구매가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올바른 접근법과 이해를 통해 이를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큰 재정적 자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1. 금융 문맹의 영향과 교육의 중요성. 금융 문맹은 개인의 재정적 자유를 제한하고 부유해지기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1971년 이후로 사람들은 부채가 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문맹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재정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채가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저축만을 강조하며 금융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결국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고 금융 문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문맹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금융 문맹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 문맹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게 되는 금융 문맹인들은 결국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가난한 투자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불안감과 삶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부자가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시장의 폭락, 그리고 부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돈의 흐름과 관리,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증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부유해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4. 청소년 금융 교육의 필요성.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특히 청소년기에 필요합니다. 미국은 매년 4월을 금융 문맹 탈피의 달로 지정하여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적고 그로 인해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재정적인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금융 이해력을 배우게 되면 그들은 미래의 경제적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5. 금융 문맹 탈피를 위한 사회적 노력. 금융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금융 지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결국 금융 문맹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 교육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문맹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재정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 금융 문해력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능력을 넘어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융 문해력이 높을수록 더 나은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부의 축적과 직결됩니다.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러한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부자 아버지가 재무제표를 통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 금융 문맹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고학력자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수입 대신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금융 문해력의 6가지 핵심 단어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많더라도 지출이 더 많다면 결국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금융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투자나 저축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수와 실패가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금융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올바른 재정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적기에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긴 인생에서 커다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필요성, 올바른 소비와 신용관리 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금융 문해력은 단순한 재정적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문해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7. 자산과 부채, 부의 본질 이해하기. 부유층과 빈곤층, 중산층의 구분은 자산과 부채의 초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자산은 나에게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부채는 나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재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부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지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투자 부동산, 주식,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창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현금을 가져다주는 자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는 어떤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위한 대출이 그렇습니다.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 자산이 나에게 소득을 창출해주는 한, 부채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를 남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부터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수와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 관리는 부의 축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부의 축적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산과 부채, 그리고 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가 결정되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필수 지혜를 제공합니다. 클레이슨은 부를 축적하는 7가지 비결과 재물을 다스리는 5가지 법칙을 바빌론의 최고 부자 아카드의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인들은 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지출을 조절하며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선순환 기본 원칙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카드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통해 내 집 마련과 노후 대비의 길잡이, 그리고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그 핵심 비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부자가 되는 비결과 재물 법칙. 고대 바빌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원리를 발견했으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과 재물의 5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과 재물의 5가지 법칙에 대해 핵심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 첫째,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면 즉시 소비에 나서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둘째,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연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원금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법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을 장만하는 이유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여섯째, 노후 대비의 필요성입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재물의 5가지 법칙. 첫째,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카드의 교훈에 따르면 재물은 저축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현명한 투자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투자에 대한 유혹이 많지만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넷째, 재산을 안전하게 분리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3. 고대 바빌론의 교훈. 고대 바빌론의 교훈을 현대에 적용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날 당신도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여정은 간단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2. 바빌론의 부를 찾는 지혜. 1. 아카드의 가르침. 부의 원칙. 아카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의 10%를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지출을 통제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카드는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의 축적을 위한 실천 방법.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카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이뤄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재정관리의 중요성. 재정관리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돈의 가치와 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실천하였습니다. 재정관리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부의 본질과 삶의 가치.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카드는 부의 축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재정적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드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재정 관리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아카드가 제시한 원칙을 현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부의 길잡이.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아카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3. 부를 창출하는 법칙. 부를 쌓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카드는 부를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법칙을 배우지 않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는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저축의 중요성. 저축은 부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아카드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저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축을 결심했을 때 비로소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며 이는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금액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저축은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지출 관리의 기술. 부를 쌓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재산을 쌓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의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3. 부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부를 창출하기 위한 법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카드는 부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부자들의 마인드셋.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 사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 그리고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90%를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액으로 시작한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를 창출하는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를 실천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부자가 되는 첫걸음. 저축의 중요성. 저축이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저축의 중요성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축한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죠. 저축의 시작은 소득의 10%를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형편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축한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리의 효과는 저축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예금을 들어도 다음 해의 원금과 이자를 재해치한다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저축의 중요성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노인의 경험과 조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변치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음 시작한 저축처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무처럼 성장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 부를 이루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를 쌓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투자로 우리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생활화하는 방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결국 저축에서 시작됩니다. 저축이 부자가 되는 기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에 대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1. 부자의 습관과 태도. 부자들은 특정한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축의 중요성. 부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카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비율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안정된 재정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지출 관리와 소비 줄이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인 만큼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큰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카드의 원칙처럼 10분의 1만 쓰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목표 설정의 필요성.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불확실하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1천만원 모으기와 같은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동기부여가 생기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5. 돈에 불리는 원리. 모은 돈이 조금씩 불어나고 다시 그 돈이 돈을 벌며 재산이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여 초기 투자금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수익원 창출. 부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이므로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 투자,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금융 지식의 필요성.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할지를 배우고 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가져야 합니다. 금융 관련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재산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6. 부를 축적하는 지혜. 부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건만을 예산 안에서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수립은 재정 상태를 통제하고 목적에 맞는 소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 즉 바빌론 현자들은 이러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과 비결을 세웠으며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의 저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는 이 부자들의 돈을 다루는 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의 축적에 있어 소비와 저축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한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안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그 자체로 위험이 따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융 관련 책을 읽고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금융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의 축적을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배운 돈 관리의 원칙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저축 및 소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올바른 원칙과 지혜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돈 관리와 소비의 지혜. 우리는 흔히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필수 지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소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시대의 부자들은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꽤나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지출을 줄이는 전략.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그중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체 가능한 더 저렴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알뜰폰이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수립의 필요성.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은 지출을 관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소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은 결국 재정적 자유를 얻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재정적 자산 증대의 원칙. 소비 충동을 자제하고 재정적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결산을 공유하고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현재 고물가 시대에서 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고물가 시대의 돈 관리.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더 돈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비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비필수적인 소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챕터 8. 1. 예산의 중요성과 재정관리. 예산 수립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필수품과 추가 욕구를 충족시키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자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면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목표를 향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지출과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예산에 반영하면 수입의 10분의 9 이하로 지출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현명한 예산 수립과 실천은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의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다면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수 지출은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며 선택 지출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은 유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산 관리의 이점. 예산 관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 달성을 도와줍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재정적 불안감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4. 예산 수립을 위한 단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수입을 파악합니다.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합니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여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지출을 분류합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누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을 설정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5. 예산 관리의 실제 사례. 예산 관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매달 1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가정은 필수 지출로 7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매달 예산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 관리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재정 관리의 필요성.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 관리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재정 관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7. 고대 바빌론의 지혜와 현대의 예산 관리. 고대 바빌론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철저한 계획과 예산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의 재정 관리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죠. 챕터 9. 돈이 돈을 버는 비결.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증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린 지혜를 가졌습니다. 바빌론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재정 관리의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꾸준한 자산 축적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입니다. 물론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지출을 절제하는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저축에 더 많은 자금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본은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농부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들여 가꾸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확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 출처에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과 수익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재테크를 통한 수익 창출은 모두 자산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 한 가지 투자 방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합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는 단기간의 결과가 아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 바빌론의 재정 원칙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그들이 제시한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부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관리 방법을 도입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결국 부자는 선택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0. 원금을 지키는 투자 전략.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 철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고대 바빌론은 부의 축적과 관리에 대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항상 원금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투자 원칙입니다. 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1. 안전한 투자처 선택하기.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있지만 각 자산의 위험도를 잘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채권이나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문가의 조언받기. 자신의 판단만 믿고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지 말고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동향과 투자 기회를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조언을 통해 보다 안전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과거의 실패 사례 분석. 투자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겪은 사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투자 결정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원금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손실이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매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라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투자 전략은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투자에 임한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재산 축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1. 자기 집 마련의 중요성.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의 근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 얻는 안정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인 여유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살펴보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빌론의 부자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대금업자들은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줄 것이며 집을 짓는 비용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집 마련은 단순한 재산 형성이 아닌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집 마련을 통해 가족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과일의 기쁨은 자신감을 주고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회를 잡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을 하며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가족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기 집 마련은 가족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자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이 원칙을 이해하고 현대의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기 집 마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셨죠? 그 시작은 작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계획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12 부자가 되는 핵심 비결.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전적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고 싶은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욕망이 있어야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바람보다는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1천만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세 번째로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는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부의 축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정체된 상태는 뒤처지게 만듭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의 재능과 지혜를 기르는 것이 부를 쌓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높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살펴보면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냅니다.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며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인맥 관리와 책 읽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핵심 비결들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